자, 논술 전형을 알려주마.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학생들 수준에서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이 논술 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촬영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원래 파워포인트로 하려 했으나 장비가 여의치 않아 이렇게 유인물로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시작할게요.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논술 고사를 보고서 빠져나오는 모습이에요. 놀랍죠? 자, 여기 SKKU라고 써있네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학생? 네. 네. 이거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사진인데, 이게 여기 성대 인문 캠퍼스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가 통로가 좁고 산에서 내려오는 모양새라서 더 많은 인원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항상 해마다 논술 전형 보고 오는 학생들 많다 이렇게 할 때 항상 찍는 사진이에요. 오늘 준비한 건 일단은 대학 입시 방법, 그리고 수시 전형 비교, 논술 전형, 그리고 논술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대학 입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뭐랑 뭐? 수시 전형과 뭐겠어? 정시. 그렇지, 정시 전형이겠죠. 그래서 수시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선발 자체가 수시로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정시로 나중에 뽑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교과 전형은 교과 100%로 뽑거나 또는 교과랑 수능 최저 등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교과 전형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적성 전형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 적성 전형은 올해까지 하고서 내년에 이제 폐지해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대다수 적성 전형 실시하는 학교들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열악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과 수학을 하지 않는 이 친구들이 그래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할 때 많이 하는 전형이 적성 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비교과,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면접, 수능 최저 등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맞아요. 교과 플러스 비교과. 근데 학교마다 달라요. 자기소개서를 집어넣는 학교가 있고 안 집어넣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집어넣는 학교는 안 집어넣는 학교는 이제 한양대가 있죠, 대표적으로. 교사 추천서도 없어요, 한양대는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없애가는 과정이고, 원래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교사 추천서인데, 이것도 좀 없애는 방향인데, 그리고 면접 보는 학교가 있고요, 면접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어요. 예, 그래서 면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면접에서 본인이 어필해서 추가 합격을 노리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불리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인데, 수능 최저는 대다수 학교가 없어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자, 서울대.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만 있어요. 그리고 고려대,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홍익대, 그리고 교대. 자, 이런 데들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능 최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교과, 비교과, 그 다음 수능 최저 등급, 논술 성적을 통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인데,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따가 그 정리된 자료 있으니까 그 정리된 자료를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기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정시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수시에서 수시 합격자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이후에 이제 바로 이제 정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수시에서 하나라도 합격한 학생은 정시 지원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지원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겠지. 맞지? 네. 그래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 플러스 교과 성적을 통해서 수시 모집 이후에 시행하며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근데 교과 성적이 들어가는 학교보다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능 100%로 거의 선발을 한다. 그리고 교과가 들어가더라도 한 10%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서 수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100분위의 합 또는 표준 점수의 총합 또는 이 둘의 합으로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수능 100분위 갖다, 일반적인 학교들은 그냥 수능 100분위들만 더해서 그거 갖다 랭킹 매겨가지고 합격생 딱 구별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표준 점수에 대한 활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과 본인이 얻은 점수, 얘네들의 차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편차라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편차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점수로서 전체 평균이 낮고 내 점수가 높으면은 편차가 크죠?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떻다? 내가 더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반영한 점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00분위보다는 그래도 난이도가 반영된, 영역별로 난이도가 반영된 거에 대한 가중치라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표준 점수랑 이제 수능 100분위를 합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대학은 전부 다 수능 100분위 합이랑 표준 점수의 총합, 얘네들을 합쳐서 신입생을 선발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 잘 볼수록 유리하겠지,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선발하는 걸 우리가 정시전형이라 해요. 자, 그럼 정시전형은 가군, 나군, 다군이 있어요. 그럼 총 몇 번 기회가 있죠?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볼 거는 이제 수시전형 비교하는 건데, 자,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 다음에 논술전형. 이거 내신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 제일 높은 학교는 한양대예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고 교과 100%만 반영한다. 근데 내신 컷이 1에서 1.2죠. 후덜덜한 그런 결과예요. 자, 물론 한양대는 지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보통 이제 한양대 교과전형은 지방에 비평준화죠. 비평준화제에서 제일 밑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전교 1, 2, 3등 얘네들 보면 거의 1에 가깝단 말이에요. 1에. 근데 모의고사는 3, 4, 3, 4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보통 그런 친구들이 거의 합격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앙대, 이화여대, 시립대, 인하대, 홍대, 당대 이렇게 있는데, 내신컷 보세요. 내신컷 보면은 어때요? 거의 다 1점대부터 시작을 하지,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면은 내가 뭐 이 학교를 지원 가능하겠구나, 불가능하겠구나, 어디 선까지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보이죠, 맞죠? 예, 그러니까 요거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종합전형이 나와요. 종합전형은 뭐 정확하게 몇 등급까지 합격한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비교과도 중요하고 출신 학교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해요. 보통 이제 선배들 전형이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대학의 한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라도에 있는 대학인데,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인데, 이제 거기는 전라북도의 자사고 중에 상산고라고 있죠. 거기 5점대 등급 학생도 한의예과에서 면접 대상자로 올렸었어요. 자, 그럼 출신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거의 2등급 정도까지 해서 거의 결정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맞죠? 왜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비교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전형이 아니야. 왜냐면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본인들은 이제 내신이라든가 비교과 관리 잘했다라 생각하는데, 그 과에 들어오는 애들이 대다수가 어떻게 그만큼 다 준비를 했겠지. 그 이상 준비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그런단 말이야. 학생부 종합전형 포기하는 거 아까워한다고. 왜 아까워해? 활동한 게 아까워서. 근데 보통 애들이 다 그만큼 해오는데, 그럼 내가 어떤 차별성을 두는 거야? 내가 만들 수 있는 차별성은 없지. 맞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단 말이야. 다들 이제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들 그만큼씩은 해온다 이 얘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논술전형인데, 논술전형 같은 경우에 내신 실제 반영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든 건데,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까, 학생? 네. 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반영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점수 빵점. 한양대도 마찬가지고 건국대도 마찬가지고 빵점이죠. 얘는 내신이 안 들어가요, 아예. 예.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 6점 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내신 성적 1등급 대학생이랑 내신 성적 6등급 대학생이랑 걔네들을 그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그 내신 1등급 학생이랑 내신 6등급 학생이랑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6점 차이 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논술 같은 경우 못 푸른 만큼, 그 다음에 실수한 만큼 감점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면은 내신 1등급 대학생은 100점부터 시작하는 감점 시작이야. 근데 6등급 대학생은 94점, 6점 감점 됐으니까 94점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생각을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쉽게 내가지고 만점 승부 학교였었는데, 지금은 만점 승부가 안 나와요. 답 자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내신 이 6점 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격차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보면은 쭉 보면은 뭐 가톨릭대 5.3점, 뭐 서강대 1.23 이렇게 나오는데, 뭐 중앙대 1.3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서강대 1.23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논술에서 우리가 실수 하나만 해도 보통 2점씩 감점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수한 1등급이 실수 안 한 6등급한테 잡힐 수가 있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 딱 보면 알겠지만 거의 의미가 없어요, 내신이. 예, 근데 보면 이화여대가 이제 18점 차이 나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래요. 학생들에게 내신 성적 4등급 넘어가는 학생들한테 지원하지 말라 해요. 4등급서부터 감점이 커요.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내신을 반영하는 기준이 달라요. 예, 특정 과목들 잘 나온 것들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만드는 시스템이라 실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신보다 훨씬 잘 나와요. 보통 한 4.2에서 4.3 이 정도 아이들도 3점대 나옵니다. 2대 내신 완성하면. 그렇게 해서 내신이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거 알겠지요. 홍익 때는 원래 작년까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실질 반영 비율이 보통 한 1등급이랑 6등급이랑 25점 차이 났었으니까 그러면은 지원이 돼 안 돼? 6등급 대 학생들은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홍익 때는 홍익 때 내신 사정으로 기준했었을 때 4등급 넘어가면 지원하면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내신이랑 논술 반영 비율이 1대 9로 바뀌면서 올해 같은 경우 얘네도 한 1점 몇 점 정도 그 정도 차이 날 거라고 봐요. 그럼 얘네들도 거의 차이가 없지.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신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세 전형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재미난 사진이 있죠. 인서울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대학 가기 참 어렵습니다. 이 소년의 뒷모습을 봐요. 굉장히 씁쓸해 보이죠? 맞죠? 이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알았니? 네. 절대 이런 강가나 뚝방길 가지 마세요. 이런 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보통 보면 2등급 초반까지가 인서울 기준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논술전형 같은 경우는 6등급 때까지 가능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6등급 때, 5등급 때, 4등급 때 이렇게 된다고 논술전형 무조건 써야 되냐? 아니에요. 본인의 학습 능력이나 아니면 의지, 그리고 실천력이 안 되면은 논술전형은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나아요. 예. 자, 왜냐면은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학 난이도가 높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이 학습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논술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맞지? 그리고서 수능 최저 들어가는 학교들 많은데 수능 끝까지 안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은 어차피 수능에서 수학 접고서 논술 구했다는 놈들 많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수능 수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논술을 풀어, 맞지? 그러니까 그런 모량심적인 그런 학생들은 지원 안 하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논술 전형 수능 최저 이렇게 있는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과는 없어요. 수능 최저 있는 학과는 간호학과랑 의예과 이렇게만 있고요. 여기에는 특히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과탐 절사란 무엇이냐? 소수점짜리 원래 평균 반영하는데 소수점짜리 날려버린다는 얘기야. 웬만한 학교는 다 반올림이야. 근데 얘네는 절사를 한다. 그리고 한국사도 좀 잘 받으면 되겠죠? 예, 그리고 건국대는 자연계열 모든 학과랑 그다음에 수의예과 이렇게 구별해서 나눠요. 근데 건국대는 주의할 건 뭐냐? 과학논술을 보는 학교인데 과학논술을 본인이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과가 몇 개 없고요. 대부분 학과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의예과는 뭘 보겠어? 생명. 그렇지, 생명논술. 무조건 생명논술 봐야 돼요. 전자공학과는 뭐니? 그렇죠. 물리를 보겠죠. 맞죠?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는 거고. 근데 경북대 보세요. 경북대 올해 이제 굉장히 핫한 학교인데 왜 핫할 것 같아? 대구에 있어서? 아니지. 경북대가 핫한 이유는 원래는 수능 다음 주에 여태까지는 계속 수능 다음 주 토요일 날 중앙대 응시하는 날 원래 같이 맞불 작전을 했었습니다. 부산대랑 묶여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수능주 토요일로 갔어요. 경북대가. 수능주 토요일 가장 많은 대학이 시험 봅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 이상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경북 지역이나 대구 사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이제 많이 지원을 하겠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지원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대신 여기 이제 하면 또 전략이 하나 생기지. 어떤 전략이 생기냐? 자, 여기는 뭐 자연계열, 뭐 사범대 수의예과 막 이렇게 있고 뭐 수능 최저들이 다 달라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보면 여기 짜잔, 짜잔, 짜잔 이렇게 세 개 계열이 있죠. 그러니까 자연계열에서 사범대 수의대, 그러니까 특히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의대 논술 전형으로 뽑는 학교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방금 나왔던 건국대 그리고 경북대 이렇게 2개란 말이야. 그래서 수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대 수의예과가 수능주 토요일 날 봐요. 건국대가. 그러면 어떻게 겹치죠? 맞죠? 둘 중 하나 선택을 하는데 대다수가 어디를 갈까요? 건대 가겠죠.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은 좀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모바일 공학 전공이 있는데 수학과학 2개 중에 합 3등급이다.
자, 여기는 어디랑 수능 최저가 똑같냐면 이따 나오는 성균관대. 성균관대에 뭐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반도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공학과. 여기 세 군데가 있죠. 얘네 같은 경우에도 수학과학 해서 두 과목 3등급, 2학 3입니다. 그 대신 성대는 영어 반드시 2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좀 다르긴 한데, 자, 여기 삼성 계약학과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졸업하면 뭐 해? 삼성. 그렇지, 삼성맨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의예과, 치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뭐 4하보다 근데 과학 하나 반영 이렇게 과락중 1돼 있으니까 맞죠? 예,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뭐 서울고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좀 낮은 경쟁률로 덤비고 싶다 그렇게 한다라면은 지금 체크했었던 여기 세 군데 있죠? 자, 여기를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넘어가니? 자, 경희대 있죠? 뭐 경희대 뭐 2하 5 굉장히 편하죠? 두 과목하고 모든 거 굉장히 맞추기 편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이 수능 최저 충족률이 50%를 못 넘어요. 그 비인기학과는 30%대 나옵니다. 예, 생각보다 어떤 친구들이 이제 지원하는지 알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치한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삼합사 같은 경우 의치한에서 삼합사 나오는 학교는 가톨릭대 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여기가 이제 삼합사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운대, 당대 이런 데는 없어요. 수능체제 아예. 그리고 덕성여대, 뭐 동국대, 부산대, 뭐 서강대, 서울과학대, 뭐 서울시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이게 읽기 편안하게 되어 있으니까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자. 서울여대, 뭐 성균관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었던 이 학과들. 맞지? 수학과학 2개 3등급, 영어 2등급 나와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원하는 과가 달라요. 그 수능 최저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볼 필요 없어요. 연세대 치의예과까지 무조건 다 뭐야? 수능 최저 없어요. 이번 기회 어때? 치과에서 도전할래? 그래.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연세대 미래는 원주 캠퍼스예요. 근데 원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 보세요. 의예과가 있죠. 수능 최저가 수학, 과학, 과일, 과이 중 세계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4등급 이렇게 있는데 영어는 무조건 2등급 이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과탐 같은 경우 다른 학교는 한 과목만 반영하거나 아니면 평균 반영하지. 근데 얘네 같은 경우 뭐야? 각기 다른 과목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세계 1등급 나오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영어 2등급 나오고 수학, 과학 1등급 나와도 최저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렇죠? 오히려 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뭐 한국기술교대 뭐 쭈루룩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학교냐? 자, 홍익대입니다. 홍익대 지금 체크했죠? 자, 그리고 이화여대 자연입니다. 또 체크를 했죠? 이거 왜 체크를 했을까요, 여기를? 여기 체크한 이유가 있어요. 왜 체크를 했냐면, 이대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한 6등급이에요. 과학 하나 반영하지만. 근데 이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비하 발언 아닙니다.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낮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대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에서 40%? 그 정도 사이 수능 최저 충족률 나와요. 그리고 홍익대는 왜 체크를 했느냐? 홍익대는요, 여기는 수능 전에 보는 학교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예요. 수능 전에 봐. 그러면 경쟁이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죠? 그런 느낌 오지 않니? 혹시 어떻게 해? 내가 수능 잘 봐가지고 납치되면 어떻게 하냐고. 안 그래? 납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생들이 잘 지원을 안 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납치되는 학생 거의 없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 10몇 대 1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인기학과가 20, 30대 1 정도 그 정도가 나와. 근데 수능 최저 충족률이 세 과목 한 8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충족률이 30에서 40% 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는 더 낮게 나오겠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얘는 수능 최저 맞춰도 한 자리대 경쟁률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 맞지? 그럼 이것도 하나 전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주공대학 보면은 가톨릭대는 웬만한 거는 다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간호학과, 의예과 여기만 수능 최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아주대는 의예과만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연세대 서울은 다 없지.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미적용대학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제 몇 장 안 남았어. 이거 끝나고 밥 먹으러 가야 돼. 맛있는 거 사줄게. 또 넘겼어. 자, 이제 2장 남았군요. 하지만 맨 마지막은 감사합니다. 자, 이건데, 이제 두 페이지 남았어요. 이제 출제 경향별 대학 구분인데, 이제 통합논술 형태로 출제하는 학교, 그리고 수리논술만 보는 학교, 수리랑 과학을 보는 학교, 의학논술 보는 학교, 이렇게 있는데, 자, 통합논술은 이제 언어랑 수리논술. 그러니까 언어 같은 경우에 가톨릭의 생활과학이나 미디어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문이과가 동시에 들어갈 지원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인문 논술도 보고 수리 논술도 같이 봐요. 그리고 항공대 이학 계열. 그러니까 항공대는 문과 계열이랑 이학 계열이랑 공학 계열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공학 계열은 말 그대로 공대 얘기하는 거고, 뭐 항공기계, 뭐 항공재료 막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학은 뭐가 있느냐? 항공우주법학, 그리고 항공교통물류, 그리고 항공운항, 이 세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교통물류하고 항공운항 같은 경우에는 항공대의 넘버 1, 2 학과예요. 예, 여기는 이학논술, 그래서 문과논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 의예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 인문, 그러니까 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랑 관련된 이런 인문 논술 하나 출제를 해요. 예전에 이제 가톨릭대 의대도 그렇게 냈었는데, 가톨릭대는 이제는 그렇게 안 냅니다. 가톨릭대 의예과는 수리만 내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과학 통합 논술을 보는 학교가 이제 서울여대. 서울여대는 수리 보지 않아요. 보통 이제 생명과학 딱 그 관련된 제시문 지워주고 그 분석하는 문항, 그런 것들 출제하고요. 숙명여대 같은 경우 과학 통합 논술은 아니고, 과학 통합 논술은 아니고, 얘는 수리 문항도 있어요. 네, 이거 구별 잘못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리 논술만 출제하는 학교들은 쭈르륵 보이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과학 논술 보는 학교들 궁금하죠? 건대, 건대, 그리고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의예, 그리고 연세대, 그리고 연세대 원주 의예, 자, 그리고 중앙대, 그리고 한국기술교대, 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의학논술, 울산대 같은 경우 수리도 나오고요. 의학논술 같은 경우는 영어 제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답도 영어로 써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생명과학과 의료 윤리와 관련된 그런 영어 에세이 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논술 시작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이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수능을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수능을 대충 보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수록 수능 최저 못 맞춘 친구들이 떨어지니까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단 말이야. 완주할 자신이 있습니까? 있죠. 그럼요. 맞습니다. 수능을 완주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6종합 전형 친구들을 불허하지 않을 의지가 필요하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맞지? 왜냐면 6종합 왜 좋지? 수능 최저 없는 학교들만 골랐으면 되죠. 그럼 1학기 기말고사 이후에 어떻게 하면 돼? 놀면 되죠. 아니지. 놀면 눈치 보이잖아. 그 대신 학교 갈 때 뭘 챙겨가? 노트북을 챙겨가자.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네들 가서 뭐 자기소개서 쓰겠어. 자기소개서 거의 안 써요. 맨날 엄마한테는 학교 가서 열심히 쓴다 구라치고 항상 쳐놀다 오는 거지 뭐. 비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대부분이 그렇더라.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문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항에 대한 호기심이 바로 뭐로 연결되냐면 이게 과제 집착력으로 연결이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런 문제를 끝까지 내가 물고 늘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호기심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꿈을 위해서 포기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간은 원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맞죠? 내가 이 전형을 지원하겠다라고 그러면 집중해서 해야 돼. 그게 필요하다. 그리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런 학생들이 논술을 해야 완주가 가능하고 그냥 겉멋 들어가지고 하는 애들은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자,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고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미안. 논술 시작은 이렇게 됐구나. 시작하는 친구들을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게 이런 게 필요하다. 알겠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자, 드디어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감사합니다 해 빨리. 감사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